감사합니다. 손천업 간센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무알야 바루기 세바라 사바하. 예, 날씨가 점점 갈수록 추워지겠죠. 겨울이 다가오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공의 공덕체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만공의 공덕체 회원님 덕분에 방송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만공에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불교방송 함께 하시는 분, 근데 만공에 가입 안 하시는 분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가입을 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불교방송 함께하는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증명받을 수 있는 우리 좋은 길로 갈 수 있게끔 보장받을 수 있는 부처님의 명호를 12번의 부처님 명호를 대면서 말씀을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12번 중에서 10번째 사자월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자월불이면 사자처럼 위덕 지혜가 거룩한 부처님을 사자월불 그래요. 그럼 사자는 뭐예요? 축생의 왕 아니에요, 사자가. 그러니까 축생으로 태어날 제업을 소멸한다.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축생으로 태어날 제업을 짓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무조건 웃기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이거 웃지도 못할 그런 얘기를 하나 소개를 해 드릴까 그럽니다. 몇 년 전에요, 서울 저 은평구 응암동이라는 그쪽에서 있었다고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걸 하나 소개를 해 드리겠는데, 아들이 대기업의 간부로 이제 직책이 높았던 모양이에요. 있는데 그쪽엔 전에 의암동 가련동 이쪽엔 단독주택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생일날 집에서 이제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동료 직원들을 대접을 하기 위해서 식당에 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대접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회사 퇴근하면 같이 쭉 오는 거예요. 이제 그 생일을 이제 같이 축하해주고 생일 이제 얻어먹는다 그러잖아요, 생일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는데 단독주택에 대문 열고 삐죽 들어가는데 직원들이 같이 우르르 쭉 들어오는데 그 대문 안에 개 집이 큰 게 하나 있었는데, 아니 개 집에서 그 아버님이 그 주인공의 아버님이 고개를 이렇게 내미면 애비 이제 오나?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랄 수밖에. 직원들과 같이 오는데 아버지가 개집에서 머리를 내놓고 있으니까 몸을 개집 안에 넣어놓고 개집이 컸던 모양이 이렇게. 아니 아버님 웬일이세요? 왜 거기 있어요? 그랬더니 얘야, 나는 개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다. 개처럼 호강하고 싶어서 여기 있다. 아니 나오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아버님을 모시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 들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 개들은 호강을 하고 있는데 나도 그 호강 좀 누려보려고 그래. 아니 직원들 앞에서 그런 창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뻔하잖아요. 시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개는 그렇다고 제가 또 욕먹을 일인지는 모르지만 개는 위하잖아요. 개 미용실 가고 어디 가면 개 호텔에 넣어놓고 간식 주고 개 옷에 입히고. 아니 길 가다 보면요, 보살님들이 유모차 있죠, 유모차에 개를 태워가지고 유모차로 밀고 다녀요. 개가 사람 입는 옷처럼 옷도 해 있고, 어떤 개는 선글라스를 더 끼고 모자도 쓰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회에게 개를 그만큼 우회해주면 사람을 먼저 우회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축생으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여복하면 이 아버님께서는 차라리 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먼저 배려하고 사람 먼저 대접받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축생인데, 오히려 이상해. 축생으로, 축생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저러나 축생으로는 태어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접을만 받는다 그래도. 그러면 축생으로 태어나는 게 어떻게 되느냐? 대개 죄를 짓고 선업을 쌓으면 상중하로 나눠요. 상중하, 상에서도 상중하 있고, 중에서도 상중하 있고, 하에서 상중하. 그게 구품중생 그러잖아요. 근데 가운데 죄를 제일 많이, 이제 죄 짓는 쪽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죄를 많이 졌으면 우선 지옥에 떨어지고, 두 번째가 축생이 간대요. 세 번째는 아수라 가고.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갈 죄를 진 사람들이 축생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나쁘죠.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축생에 떨어지려면 다시 태어날 때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태어날 때 이게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전에 있던 얘기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스님 한 분이 잣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잣나무가 빡하게 잣을 따일 거 아니에요. 잣을 이제 후려쳐서 장대 같은 거 따는데 밑에서 장대가 긴 게 있으니 잘 따지기 힘드니까 이만한 이제 지게 작대 이만한 그 나무대를 가지고 잣나무를 해서 투석투석 따지는데 그 잣을 따다가 스님 한 분이 여기서 그 나무에서 보면 옆나무가 가깝게 보이더래요. 그냥 내려갔다가 다시 나무로 올라가서 그 나무에서 투덕거리고 잣을 따야 되는데 그게 힘들 것 같으니까 나무 위에서 휘청휘청하면 반동을 이용해서 옆에 나무 뛰어가면서 그걸 잡아가지고 옆나무로 옮겨가려고 그러다가 그게 쉬운 거 아니죠. 그게 원숭이도 아니고 그게 뚝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기절한 거지 이제 죽은 거지 이제. 근데 죽은 거를 자기가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정신은 있는 거니까. 몸뚱이와 마음이 결합된 게 사람 아니에요. 근데 생각은, 마음은 죽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장기가 돌더라가 배가 고프더라는 거예요. 그게 출가한 지가 얼마 안 돼 젊은 스님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생각이 나는데 이게 스님 생활에, 절 생활에 익숙치가 못하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돼도 어머니 생각은 항상 하잖아요.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을 가는데 뭐 걸어가는 거니까 샥 가까이 혼이 가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혼이 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 보니까 대문 안에 들어서는데 어머니는 안 계시고 누이 동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이 동생을 가서 옆에 와서 이제 반가우니까 누이 동생이 등어리를 두드리고 이렇게 두드리고 야 나와서 어머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누이 동생을 톡톡 어깨를 쳤는데 나 자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둥버둥 순간적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어머니가 어서 오셨는데 어서 나타나는지 어머니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예 보호칼 이만한 칼을 들고 그냥 막 내휘들면 내쫓더라는 거야 자기를. 어머니 나 저라 그래도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혼만 갔으니까 귀신이에요. 귀신이 여동생을 톡톡 쳤으니까 귀신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지. 멀쩡한 딸이 이제 자빠졌으니까. 그 귀신 들었다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이제 귀신을 쫓아버릴 테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바지 깨고 뭐 갖다 부리고 칼로 뭐 하고 이게 있잖아요. 살피한다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내쫓기니까 어머니 전대기 왜 있냐고 그러니까 그래 막무가내 내쫓으니까 나는 출가했으니까 스님이니까 여기 사가에 오지 말라는 건가 보다. 그러고 어머니가 이제
도로 절로 가려는 거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터덕터덕 걸어 나오는데 오다 보니까 연못이 이렇게 멋있게 있는데 연못 옆에 정자가 하나 이렇게 씌워졌는데 기생들이 색색에 된 옷을 입고 장구치고 소리하고 놀면 술을 막 먹고 즐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어떻게 기생들끼리만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일로 오시라고 같이 술 먹고 놀자고 하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 고픈 차에 가려고 발걸음 가다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나는 스님이거든. 그 스님들이 기생들하고 술 먹고 같이 고기 먹고 술 먹고 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잠깐 생각해서 돌아서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 오다 보니까 또 그 숲인데 궁터 활 쏘는 그 궁터인데 편을 짜가지고 내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짝이 하나 모자란다고 편을 짜서 이렇게 내기를 하는데 짝이 하나 모자라는데 스님일로 와서 같이 하자고 활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스님이 또 활 가지고 살생하는 무기인데 활쏘기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가려고 그러다가 아니다 싶어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또요.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어떻게 된 게 또 이상하게 어머니가 와 있고 누이 동생도 와 있고 또 사형들이 이제 위에 스님들이 그 둘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가 또 나는 여기 있는데 똑같은 자기가 들어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있고 누이 동생 와 있고. 근데 거기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스님이 목탁을 치고 요령을 주고 막 불공을 하다가 자기 죽었다고 생각하고 불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생각하고 이제 얼떨게 있다 보니까 스님이 요런 얘기도 여러분 참고도 하셔야 돼. 스님이 요령을 치면서 하는 얘기가 연불을 하는데 경상 경상이 스님들 기도하는 경상 아니에요. 경상하고 경상 그 연불을 이상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또한 스님은 이제 목탁을 치면서 하는 얘기가 두 사형 스님들 중에 하나는 안경하고 연불을 안 하고 안경 소리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해가지고 이제 이상하다고 있는데 그 순간에 자기를 막 흔들러 깨우더라는 거예요. 막 몸을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자기 마음이 몸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 꾸물떡거리겠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누이도 깨고 엄마도 깨고 어머니도 붙들고 울고 막 해서 정신 못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제 몸뚱이가 이제 혼이 몸뚱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얘기했겠지. 어머니와 만난 얘기, 집에서 하는 얘기를 사정 얘기를 들었지. 듣고 났는데 나중에 이상하니까 이제 추적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집에 가는 자기 이제 사가에 가는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절에서 한참 가다 보니까 그 먼저 연못도 멋있는 게 정자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정자 위에서 기생들이 이제 장구 치고 술 먹고 노는데 거길 가봤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연못은 있긴 있는데 정자는 없고 기생 옷이 그 울긋불긋 하잖아요. 그런 개구리가 있는데 무늬가 그런 개구리들 물속에서만 헤엄치고 연못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놀더라는 거예요. 저게 기생이었었구나.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숲속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사찰 일주문 근처인데 거기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몇 개로 서 있는데 이만한 큰 볼집이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합을 한다고 활쏘기 시합을 한다고 이렇게 누런 띠를 두르고 까만 띠를 두르는 거 보니까 볼의 무늬가 까만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잖아요. 왕볼이. 그걸 연상 저거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집에서 내려오다가 기생들하고 춤추고 놀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구리가 됐던 거예요. 개구리. 근데 사람 죽은 다음에 그 개구리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속이라는데 그 벌로 보이지 않고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그 원천은 같다는 거예요. 벌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개구리 생명이나 그냥 개구리로 보이고 그게 또는 벌로 보였으면은 아니 생각도 않고 아꼈죠. 그러니까 스님이었으니까 나는 활석에도 살생하는 도구니까 그것들 만져도 안 되고 더군다나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도 스님이니까 안 돼. 그래서 스님 물을 먹었으니까 수행을 했으니까 그게 이제 제대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안 되고 벌이 안 된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다른 데 재미있는 얘기인데 또 자세하게 하면 또 다른 데로 빠질 수 있으니까 다시 이제 다른 예를 하나 또 들어보면은 농부가 이제 나이가 많은 주인 양반이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직접 일을 못하고 왔다가 감동을 하고 그러는데 옛날 시골에서 모시면 동네 사람들이 정말 출동하잖아요. 동네 사람이 처음 밥해서 밥을 들로 이고 나가고 그런데 덜에 나갔다 와가지고 모시는 날 주인 어른이 이제 할아버지가 피곤해가지고 이제 모습들하고 이제 동네 이제 사람 모신께서 이제 품앗 실고 이러온 사람들이지. 덜에서 일하고 자기는 그 사랑방 테마를 잠깐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뒷교실 간 거예요. 뒷교실 모르는 거냐? 어디 갔는데 보니까 뒷교실이라 하는데 정자가 멋있게 져 있는데 거기서 누런 망토를 입고 아니 내게 장기를 두더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도 와서 장기를 두자고 자꾸 누런 망토를 주면서 이걸 입고 장기를 같이 두자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 집에서 수십 명이 지금 논에 모를 신고 있는데 내가 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장기 두고 앉았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안 된다고 바빠서 안 되겠다고 그냥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 내려왔는데 자기 막 흔들고 깨우드는 거야. 낮잠 잔 거지. 이제 혼이 빠져나갔다 온 거지. 깨우고 막 울고 난리가 난 거 보니까 아니 딸도 있고 무슨 뭐 며느리도 있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눈을 번쩍 떠보니까 잠깐 사이에 죽었었나 봐. 아마 태말에서 잠깐 낮잠 잤었는데 정신이 나갔던 거지. 죽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날 이제 저녁 때쯤 못 심는 저녁 때쯤 이제 때가 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잡수라고 와서 불러보니까 그냥 아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난리가 나서 그 법석이 난 거지. 근데 이 양반이 노인네가 아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가시. 아니 뒷것에 정자가 있고 거기 장애판이 있었고 이상하지 게 뒷것에 가봤더니 뒷것에 굴뚝 이렇게 저 사이에 나무 이제 그 볏집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위에 요만큼 높은데 그 위에 누렁이 개가 새끼를 4마리나 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런 개가. 그러니까 장기를 같이 쏘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개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개로 보이지가 않고 누런 망토 누런 코트를 걸친 개가 사람으로 보였던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명의 근원을 같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이면은 짐승으로 보이면은 개로 보이면은 벌로 보이면 아니 그걸로 축생으로 가지 않으니까 사람도 축생으로 가는 이유가 그렇게 간다는 거요. 그 죄를 지면은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축생에 떨어지지 않을 죄를 개를 하면 대접 잘해준데도 그 개로 되면 안 되죠. 개 대접 잘해준다고 개로 태어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측은하니까 애로우니까 반려동물에서 이제 개를 같이 키우지만 개를 잘 대접해서 개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겠지. 그냥 개로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더라 그 얘기예요. 죽으면은. 그러니까 그 대신에 농부가 농부 할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일하는 날이니까 동네 사람들을 전부 모시는 우리 일하는데 내가 장기 두고 앉는 그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봐서도 나쁜 일은 안 되는 일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스님 입장에서도 스님이 고기 먹고 술 먹고 같이 춤추고 노는 것도 안 되고 활석이 살생무기라 가지고 다른 것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걸 평상시에 습관이 들였으니까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에 수행이라는 건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잠꼬대도 그런 걸 안 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덮어놓고, 여기 나오는 사자월불 부처님만 맨날 부른다고 해서 뭐 축생으로 안 가는 게 아니라 여기 행동을 우리의 본분을 지켜라. 그게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다 됐으니까 또 이제 그만둬야겠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셨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축생으로 안 떨어지고 바르게 살 수 있나? 본분을 다해서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축생에 떨어지지 않고 바르게 사는 길이다. 이제 그걸 말씀드렸고, 부처님 명호만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행동도 같이 따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길에 빠져드는데 빠져나가기 어려운 쾌락에 대한 빠져나오는 길은 없습니까? 쾌락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된 길에서 쾌락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질문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쾌락이 빠져나올 수 없는 쾌락이 어떤 것이, 그걸 알아야서는 그런 짓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재익이라고 하는 문학 박사가 이제 칼럼니스트인데 이분께서 빠져나가는 쾌락의 7가지를 정해놓고 있더라고. 그거를 인용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까 그래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강력한 쾌감이 뭐냐? 이제 원초적 본능,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배가 고파서 먹는 음식, 그거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목이 말랐을 때, 갈증이 심했을 때 마시는 물, 요거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있었던 대소변을 봤을 때 그 즐거움, 이 쾌락, 이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가려움을, 몸이 가려웠을 때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때의 쾌감.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이 못 긁어줄 때는 이게 잔막대 같은 걸로 하고 이제 뭐 나무대기라도 긁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만족하거나 즐거웠을 때 나오는 웃음. 그것도 뭐 빠져나오는 쾌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받았을 때 이것도 쾌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운동이나 일 등을 해가지고 땀을 흘렸다가 샤워를 했을 때 5분에서 10분 그 사이 땀을 흠뻑 샤워를 탁 할 때 그 쾌감,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해. 시험은 어떤 시험이나 시험에 합격했을 때 쾌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게임을 한다든지 경기에 이겼을 때 그것도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원초적으로 본능적으로 강력한 쾌감은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골라가지고 잘못되게 나쁘게 되어 있는 사항들을 열거해 보는 거예요. 빠져나오기 어려운 7가지 쾌감이 뭐냐? 불건전한 이성관계. 그게 부정행위지 이거는. 그럼 어떻게 가정 파탄이 오고 사회적 범죄가 된다. 근데 이게 또 불건전한 이성관계. 여기에 빠져가지고 패가망신한 사람이 많잖아요. 이거는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오기 힘든 잘못된 쾌락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코올 또는 술과 니코틴. 담배 또 피는 사람들 이걸 또 못 끊어요. 그 쾌락이지 그것도. 술도 못 끊고. 술 먹는 건 좋은데 이게 또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까지 몸을 다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이 또 없어서는 안 된다고, 있어야 된대요. 즐거움을 주는 거고 위로도 해줄 수 있고 혼을 돋구는 기호품이니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작용을 줄이라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게 하라는 그거예요. 이제. 그 다음 이 개인적으로 알코올이나 술과 니코틴은 어떠느냐? 건강에 개인적으로 해를 끼친다. 그 다음에
실수나 추태가 있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치명적 손상을 입힌다. 그 음주운전은 또 뭐예요? 사회 악이야 이거는. 그럼 담배는 폐 질환의 주범이 되고 다른 사람의 건강도 해친다. 그 집에서 담배 자꾸 피우면은 예? 사랑하는 자식들이 어린애들이 예? 거기 또 담배 오염이 되잖아요. 잘못해서 또 병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여기 또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이걸 발췌해봤어요. 음주는 생각을 죽이고 담배는 몸을 죽인다. 술은 주변 사람들을 순식간에 죽이고, 그러니까 술 먹어가지고 다른 사람 자꾸 먹이면 죽을 수도 있고 음주는 사는 사람 다치게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은 주변 사람들을 순식간에 죽이고 담배는 서서히 죽이게 된다. 그 다음 술은 실수를 부르고 담배는 후회를 부른다. 이 말 여기 대칭이 재밌게 이게 엮어놨잖아요. 그 다음 술을 많이 먹게 되면 개가 되고 담배를 많이 피게 되면 약골이 된다. 요 얘기가 재밌어서 이걸 이제 뽑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행성 게임의 도박. 이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쾌락이라고 그러는 거야. 카지노 또는 서양 카드, 화투, 중국 마장, 경마, 경륜은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하는 걸 또 그걸 또 뭐 이렇게 알아맞히기 위해서 또 뭐 돈 내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운동선수 동물들을 싸우게 하는 투기, 도박. 계곡에서 보면 또 동남아 쪽에 보면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닭싸움 시켜가지고 또 돈을 걸고 하더라고. 그래서 도박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세 번째는 사행성 게임이 도박이 되는 말씀이니까 도박에 빠지면 집안 살림이 거들나게 하고 직장인은 공금을 횡령하게 하고 도둑질까지 하게 한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도박하면 마누라까지 팔아먹는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 다음 네 번째, 쾌감에서 빠져 못하는 네 번째, 약물, 마약. 이제 종류가 어떤 거냐? 조사해보니까 많아요, 종류가. 아편, 모르핀, 코데인, 코카인, 대마, 합성 마약. 요새는 합성 마약이 유행한데요. 가격이 저렴하고 급속도로 전파가 된다. 또 그렇다 보니까 사회 악이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으로 막으려 하지만은 쉽지 않다. 숨어서 암암리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또 요 맛에 들리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쾌락이니까 사람이 이걸 끊지 못한다. 그러니까 밑에서 점점 퍼져나간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섯 번째, 빠져나올 수 없는 쾌락을 야동 그랬어. 야동. 젊은이들의 정신세계를 황폐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섹스물로 그 영화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빠져나올 수 없는 쾌락의 하나로 꼽힌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여섯 번째가 이게 또 문제가 돼요. 뭐냐면은 인터넷, 스마트폰, 청소년에게는 세상의 피난처가 되는 역할을 한다. 전철에서 봐도 전부 그것만 하고 앉았고, 저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보니까요, 가끔가다 서울 가다 보니까 거늘목에, 횡단보도 바닥에 뻘겋 퍼런불이 파짝파짝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왜 있냐 물어봤더니 누가 그래요. 핸드폰을 보고 전부 횡단보도 건널 때 핸드폰을 본대요. 그러니까 이게 번쩍번쩍할 때 얼른 건너가야지. 번쩍번쩍하게 끝나면 이게 자동차가 지나가는 차례라는 걸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핸드폰을 하도 보고 다니니까 이제 그걸 장치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한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청소년들은 사는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소년 최대 피난처가 인터넷이고 스마트폰이라고 그래요. 부모 얼굴 볼 시간도 없고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부모님하고 말도 안 통하고 어쩌다 마주치면 야단이나 치고
잔소리는 많고. 그게 부모들이 문제가,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래요. 부모 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되는 교육을 받는 데가 하나도 없대요. 부모 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애들이 보는 게 그렇잖아요. 부모 얼굴 볼 시간도 별로 없고, 부모님하고 얘기해봐야 말도 안 통하고, 야단만 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만 들고, 응? 그냥 마주치면 싫다는 거예요. 왜? 또 잔소리가 많으니까. 필요 없는 잔소리가 많아서 자존심만 상하게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만 계속 보는 것도 이해를 하고, 어른들이 태도를 바꿔야 된다.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부인이 인터넷이나 핸드폰 많이 하면 남편의 책임이 있는 거고, 남편이 그러면 부인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쾌락에 대한 거, 요거 이제 7번째가 되는 거예요. 쇼핑 중독이라는 게 있다는구먼. 요거는 경적인 타격을 가져온다. 이게 막 사는 거에 대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그 저기 뭐요, 텔레비 같은 데서 왜 그 쇼핑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산다는 거. 어떤 사람 그 저번에 보니까 어디 뉴스 잠깐 나온다 보니까 방 안에 꽉 찼어요. 쓰지도 못하게. 그것도 사게끔 그렇게 잘 유도를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매장, TV, 홈쇼핑 이런 데를 통해서 쇼핑 중독이 열리면은 이게 병적으로 한다. 여기서 병으로 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병적 질병으로 본다는 거예요. 쇼핑 중독이. 또 화나면 물건 사는 사람이 있어요. 화나면 또 먹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가 이건 이제 해소시키느냐, 그게 중요한데, 요 쇼핑에 하면 있지만 망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쾌락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게 되나 쾌락만으로 행복과 성장을 이루기는 어려운 법이다. 여기서는 여기 지금 아까 했던 게 칼럼니스트 문학박사 문재기란 분이 써놓은 걸 발췌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요게 빠져나가기 힘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쾌락에 대한 게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사례들 한번 소개를 해 드려볼게. 재미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지금 휘둘리지 않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맨 밑바닥, 이제 이것도 7가지를 여기 나열을 해놨는데, 7등 먹방 58%가 빠져나갈 수 있는 쾌락으로 보는 거예요. 먹방. 먹방을 먹는 방송이야. 근데 참 많이 먹대. 짜장면을 뭐 20그릇을 먹고. 근데 이게 뚱뚱한 사람이 아니에요. 배통도 지울 것 같은데 그 짜장면 20그릇이 들어가는지 몰라. 아니 햄버거를 뭐 20개 30개 먹고 그런 걸 먹방하잖아. 이 라면을 그냥 큰 다라이 같은 데다 해놓고 그걸 혼자 다 먹고 앉았더라고. 근데 그런 방송이 또 보는 사람들이 많대요. 먹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58%나 된대요. 이건 맨 끝에 7번째 7등. 그 다음에 이제 6등 쇼핑 중독이 되면 요건 65%가 여기에 빠져나오지 못한대요. 그 다음 이제 5번째 거꾸로 올라가는 게 지금 5번째는 야한 영상. 요거는 78%가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째 중간이 되네. 그거는 잠에 취하면 빠져나가지 못해요. 여보 가면은요 전쟁터에서요 총알이 날아오는데도 좋은데요. 졸다가 전사하고 졸다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잠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쾌락에 보는 거예요. 쾌락. 80%가 잠에서 현해를 못한다. 잠자냐고 지각하고 또 잠자다가 시험도 못 보러 가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 다음에 3번째 이제 각각 퍼센티지가 많은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도박에 한번 걸리면 빠져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박. 여기 85%가 도박에 중독이 되면 빠져나지 못한다. 잘못된 쾌락이다. 그러니까 그 도박해서 다른 사람 없대. 다 이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주최하는 사람들은 조금 따게 했다가, 한 10만 원, 100만 원 따게 했다가 야구 없냐 1000만 원 빼먹고 2000만 원 빼먹고 재산 빼먹는 거예요. 도박에서 도박 중독성이 걸리면은
85%가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는데 98%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쾌락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잖아요. 로미오와 주리엣 그건가? 원수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은 부모가 말려도 안 돼요. 나라가 말려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랑의 쾌감이라는 게, 사랑하는 그 쾌락이라는 게 98%가 여기 걸려들면은 98%가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이거 보고 놀랐어요. 응?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쾌락. 유튜브에 올라온 사항들을 지금 7가지 소개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저도 이거 생각 못 해봤어요.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예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쾌락 첫 번째, 200%가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걸려든다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고 있는 고사가 걸려드는 게 뭐냐? 칭찬과 인정. 이게 사람이 녹는다는 거예요. 칭찬받고 인정해주면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시킬 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점점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 그 자녀 교육에서도 너 잘한다는 공부 잘하지. 그걸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배로 늘어나니까 1등 하는 거예요. 그 너는 참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훌륭한 사람이다. 어렸을 때부터 자꾸 그러면은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칭찬과 인정을 해줘라. 사람들 각 분야별로. 그 이제 저번에 이제 신도가 이제 뭐 취업 관계로 와가지고 이것저것 얘기하다 저는 데이터를 뽑아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직업이 몇 개나 됩니까? 그랬더니 모르더라고. 아니 대강 어려움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100개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젊은 이제 어머니가 한 100개 넘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들이 이제 취업하라는 아들이 그러더라고. 한 1000개 될 거요. 그래. 우리나라가 직업 숫자가요 2만 개 가까이 됐대. 2만 개. 전 세계적으로는 2만 개, 3만 개 가까이 됐대. 직업 숫자가.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고 인정해 주면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나? 여기 대학 교수분들이 몇 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을 이제 우리 대학 교수니까 아들을 좋은 뭐 어디 대학에 보냈으려니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고등학교도요 정기적인 고수랑 뭐 대안학교래나 제 맘대로 하러 거길 보낸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앞에 나가서 대학 교수를 앞에 나가서 개방적이 돼서 그런지 몰라. 그래서 이제 한 1년인가 딱 왔어요. 전에 한 번 와가지고 몇 년 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대학 교수 아들은 같이 다니고 그러더라고. 잘 키우고 대학도 좋은 데 보냈을까 생각해가지고 물어봐. 너는 어느 대학 갔니? 그랬더니 저요 커피 타는 대학 갔어요. 그래서 아니 커피 타는 대학이 뭐요? 그랬더니 그런 거 있어요. 커피 타는 대학 갔어요. 그랬더니 제 아버지가 그 대학 교수라더라고. 그런 과가 있대요. 그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커피 제일 잘 타는 사람. 아니 여러분들 그런 거가 있대요. 그러니까 커피 잘 타는 것만 해도 성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직업이 뭐라 하세요? 2만 개 넘었대잖아요, 우리나라 직업이. 그러니까 그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각자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나무가 있는 거냐? 구부러진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 큰 나무 있고 전부 있듯이 그게 전부 어우러서 같이 어우러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는 절대 빠질 수 나올 수 없는 쾌락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이제 요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200%가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200%가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건 배로 자꾸 글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칭찬과 인정은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모두가 여기에 빠져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식들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나라도 세계 1등국 되죠. 언제 간단하지. 각 분야가 많으니까. 전 세계로 3만 개 직업이 있는데 각 3만 개 직업에서 전부 거기에 1등 하는 사람이 전부 우리나라 사람이 되면은 세계 최상국이죠. 그러니까
요런 거에도 얘기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없는 쾌락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도 얘기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질문에 받아 답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개성을 얻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광명에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성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